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건강매거진. TV는 물론 알아나가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너튜브, 노란TV, 초록TV 등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생방송 중에 건강상담 가능합니다. 놀러 오셔서 많이들 질문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건강매거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잘 낫지도 않고 재발도 잦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해방시켜줄 분 모셨습니다. 공성주 원장 모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척추 질환 완전 정복과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건강 상담 가능합니다. 방법은요.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면서 건강 매거진 출발할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허리 통증은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원장님. 잠을 좀 잘 잔 것 같은데도 허리가 아플 때가 있고, 네. 운전을 장시간 해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조금 일어나서 활동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지는데, 네. 이 허리 통증 진료가 꼭 필요한 건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허리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하겠죠. 보통 50세가 넘어가는 이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의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척추의 후관절 증후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보다 좀 더 연령이 젊어진 뭐 20대라든지 30, 40대 연령에서는 디스크가 주된 원인이 돼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또 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척추 질환 이외에도 허리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등 뒤쪽이나 옆쪽으로 둔하고 좀 먹먹한 느낌의 이런 통증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같은 산부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골반 주변에 통증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허리 통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통증이 좀 발생했더니 잠시 좀 쉬고 또 약을 좀 한 번 정도 복용해 보시면 대개는 좋아지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죠. 그래서 허리는 물론 다리라든지 엉덩이, 발까지 아프고 저린 경우 우리가 이런 증상을 보통 방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 허리에 있는 신경이 이제 압박이 계속 되다 보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의 감각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쭉 전기가 뭐 흐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이런 느낌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 감각 이상 또는 감각 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네. 대개는 뭐 신경이라든지 또 근육이 형태의 어떤 변화가 없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마비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마비 종류 중에 보면 일시적으로 오는 마비도 있을 테고 영구적으로 발생하는 마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우리 네. 소위 이제 진짜 안 움직이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마비라고 하는데 감각 자체가 사실 떨어지는 것도 마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뭐 사례에 있는 것처럼 다리 양쪽으로 이제 또 쥐어짜는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역시 신경 압박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돼야 쥐어짜는 느낌도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밤에 잠을 자다가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허리보다 다리 통증이 심해서 오래 걷지 못하고 자꾸 쉬어야 되는 이런 증상. 우리가 이걸 이제 파행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네. 정확한 의미로는 뭐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협착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보통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이 결국 좁아지고 압박을 해서 결국 신경 가운데 있는 이 신경 척수 그리고 신경근 자체를 다 압박을 해서 네. 결국은 혈류순환에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걷다가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쉬어야 되는 이런 파행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이게 보니까 허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점점 아래로 타고 내려오는군요. 보니까 뭐 허벅지, 종아리, 발로 내려가면서 파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네.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척추 질환에는 이 단계별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처음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좀 뭐 뻐근하고 아프다 또는 뭐 무리를 좀 했더니 아니면 삐끗하고 나서 아프다 이런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보통 쉬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뭐 휴식 및 안정을 취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있는 뭐 타이레놀과 같은 이런 진통제를 하나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대개는 낫잖아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본다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의원에 방문하셔서 약물 치료도 좀 받아보시고 네. 또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받아보는데요. 이제 날짜가 좀 지났는데도 계속 이제 아픈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신경 압박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외래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 치료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해보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주사 약물이 신경 근처에 주입이 돼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고 또 신경 붓기를 가라앉힘으로써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만성화돼 있는 요통이라든지 또 마디가 좀 흔들거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변이 더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약물들을 이용한 재생 주사 치료를 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경 압박이 계속 진행되는 우리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꼭 수술을 무조건 하지는 않거든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주사 치료로는 조금 부족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의 딱 다음 단계인 가장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인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초기, 중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보존적인 치료,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돼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라든지 아니면 마비가 생긴다든지 또 감각 이상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소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피부 절개를 좀 많이 하고 인대라든지 관절에도 어느 정도 좀 손상을 주면서 신경 압박하고 있던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수술을 했는데요. 네. 최근에는 네. 우리가 이제 기존의 구조물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병변만 우리가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조그마한 구멍만 하나 뚫고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신경 좁아져 있는 공간만 이렇게 넓혀주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케이스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치료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내시경을 하면 다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마디가 좀 불안정한 경우, 마디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인데요. 척추 전방 전이증의 단계가 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분리증이 있어서 결국 흔들거리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감압술을 광범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사못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유압을 시키는 척추 유압술이라고 말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은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알아보니까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있네요.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시술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시술법을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나요? 네, 대개 척추 질환의 한 95% 정도는 이 수술이 아닌 비수술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네. 5%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선 확장술입니다. 풍선 확장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협착이 생겨서 결국 신경 공간이 좁아지는 경우에 우리가 그 공간을 넓히고 또 약물을 투여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척추, 요추 5번과 천추번 마디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마디 신경 가지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가지 쪽에 협착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카테터를 꼬리뼈 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쭉 올라오면서 신경과 디스크 사이에 이 좁아진 틈을 물리적으로 눌러붙어 있는 공간을 떨어뜨리고
풍선을 부풀려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죠. 또 신경 가지가 있는 이 신경 구멍 쪽, 이 구멍 쪽에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이 신경 가지 주변에 있는 인대를 우리가 풍선을 확장시킴으로써 찢어서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치료 방법이 뭐 무엇보다도 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절개를 하지 않는다. 우리 수술 당연히 절개해야 되지만 비수술에도 절개를 해야 되는 치료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치료는 주사만 맞고 주사 구멍 속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취도 그 피부 부분 마취만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치료하고 나서 약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일어나서 일상생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병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봤더니 디스크나 협착이 막 3마디, 4마디에 있습니다. 근데 증상도 굉장히 복합적으로 겹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네. 실제로 모든 마디를 다 그럼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 네. 증상을 실제 일으키는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치료를 보통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유발 검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유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신경이 이 통증을 일으키느냐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시술을 하거든요. 환자를 마취를 걸어서 재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이 자극이 되는 부위를 자극을 줘봤을 때 환자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지 실제 여쭤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위가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더 다음 단계 치료를 할 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셨나요? 네, 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른쪽 그 엉치와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린 증상 때문에 걷지 못하는 이 7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맨 마지막 마디 오른쪽 신경 구멍 쪽에 협착이 심한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해 보기로 하고 이제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시술 초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조영제를 이용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에 약물을 투여해 봅니다. 그러면 신경길을 따라서 틈이 있는 곳에는 조영제가 퍼지면서 마치 나뭇가지처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모양이 쫙쫙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중간에도 조금 이렇게 네. 약간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가지도 보니까 뭐 쭉쭉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끊겨 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네. 또 이 사진은 옆에서 이제 본 모습인데 이렇게 이 경막 외곽이라고 하는 이 신경 앞쪽 길을 따라서 조영제가 쭉 퍼져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흔적만 보이고 일부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협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신경이 막혀 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기다란 가운데 보이는 기다란 관이 이제 내시경 카테터인데요. 이 관을 통해서 일단 신경 가운데 있는 부분을 먼저 유착된 부분을 길을 뚫고 박리해 줍니다. 박리를 한 다음에 신경 가지가 이제 좁아져 있는 부위를 이제 진입을 해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네. 이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풍선이거든요. 이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져 있는 부위를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 신경가지의 끝부분까지 이제 진입을 해서 좀 더 넓혀주는 방법이고요. 풍선을 압력을 가해서 부풀렸다가 좁혔다가 부풀렸다 좁혔다 이렇게 하면서 신경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왼쪽에서는 이제 치료 전에 이제 치료 처음 시작할 때 찍었던 조영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좀 잘 안 퍼졌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처럼 치료 후에는 신경 가지 쪽으로 이렇게 조영제가 잘 퍼져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에 보셨던 아까 신경 경막 외곽에 이렇게 조영제가 잘 퍼지지 않고 끊겨 있던 모습이 시술 후에는 아래쪽까지 충분하게 잘 퍼져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환자는 이렇게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고 난 직후에 본인이 불편하셨던 이 통증의 정도가 한 70에서 80% 정도 호전이 됐고요. 2, 3개월 후에는 90% 이상으로 호전되셔서 일상생활을 큰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풍선 확장술을 이제 시행하면 기본적으로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반응을 좀 가라앉히고 신경과 디스크 사이 또는 협착이 있는 이런 부위를 물리적으로 떨어뜨려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통증을
가라앉히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신경 주변에 이 압박되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하고 있는 이 구조물들이 너무 딱딱해져 있으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그 다음 단계에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만성화되기 쉽고 재발 우려가 높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샵 8181 누르고 문자로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셔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는 70대 아버님이신데요. 협착증에 전반정이증까지 있는데 비수술 치료가 가능할지 물으셨고요. 또 80대 어머님은 허리가 아파서 여러 번 시술을 받았는데도 낫지를 않는다. 이유를 궁금해하셨습니다. 50대 시청자분은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면 허리가 찌릿하고 아프다고 하시네요. 세 분 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 협착증의 전방전이증까지 같이 있는 이 70대 아버님의 경우는 우리가 전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소위 네. 이제 흔들거리는 건데요. 이 흔들거림이 생기게 되면 척추 뒤쪽에 있는 뼈 뒤쪽에 있는 척추관에 이제 공간이 좁아지게 돼서 결국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황색인대라든지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착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신경 공간이 완전히 꽉 막혀 있다. 또는 뒤쪽에 있는 관절이 완전히 너무너무 커져서 뼈가 한마디로 커져서 공간이 좁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공간이 좀 있고 치료를 크게 많이 하지 않으신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풍선확장술과 같은 시술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 공간을 어느 정도 좀 확보해주고 이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덩어리를 제거해줘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딱 늘러붙어 있던 것들이 조금만 떨어져도 자극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네. 통증이 줄어들 수 있고요. 예. 또 화학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딱딱해져서 신경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거나 또 신경이 종이책처럼 얇아져 있거나 또 뭐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진행이 많이 됐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마 다른 일반적으로 병원에 많이 다녀보시면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는 고정술, 나사못을 고정하는 유압술을 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방전이증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네. 2단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안정성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1단계에 해당되는 경도의 이 전방전이증은요. 우리가 절개를 하게 되면 불안정성이 더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척추 내시경 신경감압술이라고 하는 PSA들을 통하면 그 좁아져 있는 공간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우 이제 시술을 여러 번 받으셨던 이 80대 어머님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보통 시술을 보통 한두 번 정도 해보고도 호전이 안 되면 대개는 수술이나 그 다음 단계 치료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렇죠. 연세를 봤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80대. 80대면 예. 이분이 시술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치료받고 나서 단 1도 좋아지지 않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중단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기간이 너무 짧다라든지 아니면 좋아지는 정도가 적어도 뭐 50%, 70% 이런 식으로 좋아지셔야 되는데 뭐 1, 20% 좋아진다라고 하면 환자가 느끼기에 크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 뭐 풍선확장술이라든지 신경성형술과 같은 이런 시술을 카테터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리적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약물을 통해서 화학적인 반응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네. 이런 반응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계속 아프시다라고 하면 이때는 사실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80대가 되시면 연세가 많아지시면 네. 기저질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마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제 다음 단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전문의와 충분하게 이제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압술만으로 만약에 진행할 수 있다라면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네네. 전신 마취를 꼭 해야 된다. 근데 나는 컨디션이 전신 마취가 안 된다. 예.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통증을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서 지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 네. 분 같은 경우에는 네. 50대 분이시고 양말을 신는 동작은 일상생활이에요. 그렇죠. 네, 일상생활도 힘들어하시는데 어떡하죠? 네, 이런 분들 이제 제가 외래에서 많이 여쭤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뭐 세수하실 때 어떠세요? 아니면은 양말 신을 때 어떠세요? 여쭤보거든요. 네. 굽힐 때,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 연령대를 봤을 때도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디스크는요, 압력에 굉장히 민감한데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압력이 뒤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이제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디스크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크 막만 그냥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용물이 약간 부풀어서 이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고 디스크의 볼륨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파열이 돼서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우리가 절개를 하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조금 볼륨을 좀 줄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터진 디스크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절개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묵혀놓거나 참 걱정만 하지 마시고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선은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문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70대 여성분, 75세이신 어머니께서 척추 측만증과 협착증이 있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은 힘들겠다고 하셔서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는데 이제는 약도 별 효과가 없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장님 어떡하죠?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약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네. 다음 단계 치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사 예. 치료도 하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이젠 다음 단계인데 문제는 측만증이 있고 협착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의 구조가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신 건데 네네. 결국은 똑같은 힘을 똑같이 이제 받지를 못하고 한쪽으로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렇죠. 비대칭적으로 한쪽 관절이라든지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손상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신경 압박이 되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지금 이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도 어느 부위가 또 힘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네. 들면 발가락에 힘이 빠진다. 네. 발가락은 사실 힘이 빠지더라도 걷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엄지발가락이 예를 들어서 예. 없다. 이런 못 걷습니다. 근데 엄지발가락이 있는데 힘이 빠진다. 걷는 거 잘하십니다. 아. 다만 우리 조리 아시죠? 발가락 껴서 신는 신발. 네네. 요거 신을 때 좀 감각이 좀 잘 조절이 안 되셔서 불편함이 있지 그 외에는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예. 근데 문제는 예. 대개는 이 힘이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발가락보다는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힘이 빠지는 걸 보통 느끼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힘이 빠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똑바로 걷기가 어렵죠. 다리가 끌리기도 하고요. 또 다리를 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이 빠진 거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신경 압박을 풀어줘야지만 이 마비가 진행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측만증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감압술만 해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나사를 고정하는데 굉장히 크게 뭐 대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머님들 연령 많아지시면 수술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나사를 막 10개씩 받고 막 10개 이상 박아야 돼요. 이래서 수술 엄두가 안 나는 경우 사실 많거든요. 근데 실제 딱 특정 마디에 대한 신경만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마디만 우리가 감압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감압술을 해보는데요. 물론 모든 환자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포기하기보다는요. 네.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에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마비가 더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70대예요. 초반이에요. 네. 예, 목소리 굉장히 정정하신데 허리는 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앉아 있을 때만 아프고요. 네. 서서 걸어다니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발바닥, 앞발바닥, 앞에 발바닥 네. 거기가 이렇게 맨발로 돌을 밟고 있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런 통증이 있는 그냥 통증이 아프진 않아요. 네네. 아프진 않은데 그런 게 있고 근데 운동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그게 없어져요. 오. 발바닥이 네. 멀쩡히 네. 네. 거짓말처럼. 네. 예. 네.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협착증이 터져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럼 아버님 수술을 네. 받으시고 나서는 지금 이 다리 감각이 좀 좋아지신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은 수술하시고 나서 오히려 이런 느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한 1년 후에요. 1년 후에요. 네. 근데 그때 그 협착증 할 때 디스크가 두 군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같이 수술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수술할 때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예. 예. 그러면 그랬더니 최근에는 지금-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지금 안 받았어요. 병원도 안 가봤어요. 아, 병원을 가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증상들을 조금 조합해 보면 우선 앉아 계실 때 이 불편한 허리 통증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착증이 있고 또 다른 마디에 디스크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 자체가 주는 통증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개는 연세가 이제 드시게 되고 또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 디스크가 이제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오거든요. 말랑말랑했던 이 젤리가 딱딱해지면서 충격 흡수의 기능은 없는데 대신 이게 너무 딱딱해지고 나면 그때는 앉아 있을 때 자극이 별로 안 되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좀 물렁물렁한 이 느낌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압력을 받게 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뭔가 진행이 되거나 또는 협착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 이 남아있는 디스크에 대한 증상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우리 몸은 통증을 느낄 때 되게 가장 심한 1번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2, 3, 4번 하위 통증은 좀 차단하는 머리에서 이런 걸 컨트롤합니다. 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덜 느끼실 수 있는데 아. 1번 통증, 가장 심한 통증을 해결해 주고 나면 네. 그때부터 이제 2번, 3번, 4번 좀 약했던 오. 통증들이 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이런 가능성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발바닥 말씀하신 발가락의 이 무딘 감각, 이 감각이 신경 압박이 조금 오래되거나 하게 되면 감각에 좀 변성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상 감각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협착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결국 하셨을 경우에는 하고 나서 전반적인 통증은 좀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 감각의 이상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조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수술하고 나서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지 않고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제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됐던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 있어서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우선은 지금 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MRI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현재 어느 정도 상태로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게 두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비교적 좀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일단 정확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만에 만약에 문제만 있고 네. 협착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발가락에 대한 이상 감각은 사실 이 감각을 조절하는 약을 씁니다. 약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족욕이라든지 뭐 마사지도 좀 해주고요. 또 허리에 대한 통증은 되게 오래 앉아 있을 때 이제 디스크에 대한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중간에 자주 좀 일어나라고 해요. 근데
이 연세를 봤을 때는 그렇다고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좀 자주 스트레칭 해주시고 걷기 운동 등을 통해서 허리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면 디스크에 받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운동도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원장님. 비수술적인 치료,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풍선 확장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말기 환자일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척추 질환의 이제 단계별 치료 방법을 아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초기나 중기에 시행했던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좀 간단한 시술적인 치료 방법을 시행해서 우리가 통증을 조절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또 마비가 온다든지 그렇죠. 감각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네. 또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시행했던 절개를 크게 하고 또 주변의 조직들을 손상을 주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물질들, 뭐 디스크든 아니면 인대든 이런 걸 제거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대부분의 환자가 그렇지 않나요? 수술을 하지 않고 낫고 싶은 게 그럼요. 모든 분들의 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이 PSLD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요. 네. 피부에다가 우리가 구멍만 하나 뚫는 겁니다. 아. 요즘 뭐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뭐 개복 수술했다고 하면 요즘엔 개복 수술 안 하잖아요. 복강경 이런 다 내시경 이용해서 다 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다 조그맣게 절개만 하고요. 그 속으로 통을 집어넣고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결국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 구조물을 잘 찾아내서 그 부분들을 제거해주거나 넓혀주면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 봐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수술이긴 수술인데 굉장히 좀 간단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을 직접 영상을 보면서 통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에다가 우리가 조그맣게 구멍만 뚫고 통을 집어넣으면 저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후궁관이라고 하는 부위를 통해서 진입을 한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저 전기들이 미세 전기들이 한 3m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가늡니다. 지금 갈아내는 부분들이 인대와 이 후관절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인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경계 부위만 아주 얇게 갈아내 준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저 뜯어내는 저 덩어리가 황색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황색 인대를 제거를 저렇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뜯어내고 나면 지금 분홍색으로 빨갛게 보이는 저 덩어리 보이시죠? 저 덩어리가 바로 이 척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박되었던 신경이 제거돼서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수술이긴 수술이에요. 근데 내시경을 보면서 넣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네. 걷는 거,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대개 이제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료 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서 마취가 이제 풀리고 나면 걸어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 이 정상적으로 있는 근육과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요. 또 무엇보다 수술을 하고 나면 되게 허리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이 허리 통증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우리가 그 부위 마취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입원 기간도 2, 3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시경 신경 감압술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디스크가 터졌나 봐요. 오. 네. 예, 어떤 상태였는지 보겠습니다. 네. 네, 40대 후반의 이제 여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6, 7년 전에 이제 타병원에서 유추 4, 5번 마디 이제 왼쪽으로 디스크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2차례 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시고 아이고야. 나서 2번째 넘어지시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 진짜 극심하게 오면서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네. 당기고 저린 증상은 물론이고 감각도 좀 뭐가 마비되는 것처럼 이상하고 무엇보다 발등과 발가락에 이제 위압감, 힘이 빠진 상태가 되셨어요. 이렇게 네. 찾아오셨는데 예.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일단 주사 치료를 한번 받으셨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디스크가 자연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주사 치료 받고 조금 지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환자가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은 큰 변화가 없고 이전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을 때 왼쪽 다리에 위압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셔서 또 이러다가 오른쪽마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요추 4, 5번 마디에 왼쪽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네. 까맣게 보이는 저 덩어리가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터졌는데 뒤쪽으로 나온 다음에 그 한 마디 아래까지 굉장히 깊숙이 흘러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이 동그랗게 보이는 덩어리 보이시죠? 까만 부분. 이 부분이 디스크가 터진 덩어리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터졌던 마디와 반대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흘러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척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감압술을 받으면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 시술 중에 중간에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이 덩어리 보이시죠? 이 덩어리가 바로 파열되어 있는 디스크입니다. 아, 네. 디스크가 그래. 터져서 이 신경 가지 쪽을 누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예. 이 가지 안쪽, 아래쪽까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사실은 흘러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신경 가지가 아주 이렇게 이쁘게 이제 선이 보이죠. 보이면서 주변의 공간이 아주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치료 이후에 이렇게 MRI를 찍어봤더니 터져있던 디스크가 깨끗하게 제거가 됐고 또 가로 사진상에서도 아까 까맣게 보였던 덩어리 제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조금 특수했는데요. 치료를 예전에 했던 왼쪽 마디에 있던 이 디스크 파열되어 있는 공간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아래로 흘러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셨어요. 오른쪽에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왼쪽에 터졌던 예전에 있던 그 구멍, 네. 뚫려있던 구멍으로 디스크가 나왔는데 이게 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하필이면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는 일단 통증은 아주 많이 좋아지셨고요. 대신 이제 다리 쪽에 이 지금 발가락, 발목 이 힘이 치료 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하게 돌아오진 않아서 어느 정도 또 회복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성조 원장과 내 몸에 맞는 척추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02-6677-0012번이죠. 원장님과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이번에도 다음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 이분은 30년이나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대요. 이렇게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이제 허리 통증을 심하게 앓으셨던 60대 후반의 어머님이신데요. 네. 이분 뭐 소원이 굉장히 소박하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나도 좀 서서 설거지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워낙에 통증이 심하셔서 설거지를 할 때 5분 정도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당겨서 이 팔꿈치로 싱크대에 대고서 설거지를 하셔야 될 정도로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고요. 또 걷는 거리가 5분이나 10분만 돼도 바로 이제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셔서 네. 걷다 쉬다 반복하는 이런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네. MRI 역시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이렇게 신경이 좁아져 있고 신경 뒤쪽으로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네. 관절이 커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PSLD라고 하는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받았습니다. 네. 시행 이후에는 왼쪽에 보였던 이 협착증 소견이 오른쪽에 인대가 제거가 되고 관절 공간을 넓혀줌으로써 좁아졌던 신경이 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환자분은 치료 이후에는 이제는 서서 편안하게 설거지를 하실 수 있고 또 걸을 때도 중간에 쉬지 않고 오래 걸으실 수 있어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60대 분이시니까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일상생활에 그런 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자세가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이죠. 예, 치료만 다 했다고 이제 우리가 소위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컨디션이 지금 다시 원래 젊었을 때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거든요. 네. 내 몸의 컨디션은 100이 아니라 80이나 90 정도로 생각하시고 생활하는 어떤 강도도 조금 조절하는 것들이 그렇죠.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집 나이로 71세. 아유, 네. 71세 어머니 목소리 참 고우신데, 예, 네. 허리 불편하신가요? 예, 허리 오른쪽에 네. 이렇게 엉덩이 위 허리 그 속 들어간 데가 똑 이렇게 아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엉덩이로여서 이 발 뒤 종아리로여서 네네. 네. 발바닥에서 발등까지 네. 발가락까지 무릎까지 다 아파요. 다 다 아프세요. 주로 네. 어떨 때 많이 아프신가요? 걸을 때 불편하세요? 이렇게 집에서 일할 때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불편하고 네. 살 때도 통증이 많아서 요즘은 진통제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세요? 그 혹시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실 때는 어떠신가요? 안 좋고 또 진짜 아파서 지금도 초음파기도 그 저주파기 두드리고 네.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 병원에 내원하셔서 특별한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57세 때 허리 3번, 4번 디스크 협착증 있다고 수술을 했는데요. 네네. 수술을 하고 나서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냥 말하자면 수술하고 더 활동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네. 디스크가 언제 터졌나도 모르게 이게 터져서나 다 막 말라붙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협착증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불편하게 그냥 사는데 저기에서 이걸 또 고칠 수 있나 싶어서 고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5일 동안 입원을 하게봤는데 거기서는 이게 MRI 찍고 해보더니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고 그리고 그냥 지금 보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제 걸어 다니려면 다리가 무릎이 네. 이렇게 꺾여서 앞으로 탁 넘어져요. 가만히 섰다도 TV라도 넘어지세요? 탁 앞으로 그냥 넘어져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12번이 신경이 맞췄다고 그거 수술을 여기 아카시아 병원 가서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것이 아카시아 병원 수술한 대로 그 증상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예. 엉덩이 아픈 거는 더해요. 그거 그러면 어머님 그 예전에 네. 수술을 받으셨던 게 혹시 나사 받는 이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그냥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감압술만? 이렇게 자르고서나 네네. 긁어내는 것만 했나 봐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 일단 이런 상황이면 이제 수술을 과거에 이제 받으셔가지고 받고 네. 나서도 불편감이 좀 있는 상태신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어떤 상태로 신경을 누르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을 받았던 마디가 불편하셔서 지금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건지 네. 아니면 수술을 하셨던 마디 외에 지금 말씀하셨던 다리 쪽으로 쭉 흘러가는 요추 아래쪽 마디에 있는 신경이 뭐가 눌려서 아프신 건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신경 압박이 계속 지속돼서 불편하신 거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다리 힘이 빠져서 결국 이제 주저앉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건데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신경 압박을 좀 풀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처럼 막 째고 수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도 우리가 뭐 내시경 이용해서 좀 치료를 하거나 또 좀 작은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도 예를 들어서 유착 때문에 만약에 많이 아프신 거다라고 하면 그 유착만 떨어뜨려 줘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내용 들어와 있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신데요. 퇴행성 척추 질환으로 허리에 통증이 있고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저립니다. 회사에서 또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 펼 수가 없는 통증이 오고 다리, 무릎 아래까지 찌릿찌릿하고 저린 증상이 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이 통증이 없어질까요? 40대 분이신데요. 네. 예. 나이가 좀 젊으시죠. 예. 네, 증상만 들어봤을 때는 이 허리에 있는 이 후관절, 척추의 후관절이라고 말하는 뒤쪽에 있는 관절 부위인데요. 네. 이 부분이 자극돼서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신경 가지 쪽 자극으로 인한 다리 증상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후관절에 대한 증상이 실제 후관절이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디스크가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증상이 그냥 뭐 며칠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주 또는 한 달 이상 지속된 거다라고 하면 일단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느 마디에 걸쳐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 신경 압박 정도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많이 돼 있다라고 하면 신경 압박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종류의 좀 더 적극적인 시술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분은 이제 70대 아버님의 사례인데요. 치료 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70대 남자 환자분은요. 네. 걸을 때 이제 까치발이 오른쪽 까치발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걷기를 하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 역시 다리가 저리고 당긴 증상 때문에 불편해서 찾아오셨던 분입니다. 그 내원 1년 전에 이 환자가 폐질환이 있으셔서 전신마취하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중간에 까치발이 안 되는 걸 알게 되셨고 그 당시에는 이제 허리 통증만 있으셔서 가까운 의원에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만 받으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까치발이 계속 안 되고 다리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네네. MRI를 찍어봤더니 역시나 4번, 5번 요추 사이에 심한 협착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 이 치료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는 거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마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서 이제 PSAD를 시행했고요. 치료 이후에 이렇게 좁아져 있던 신경 공간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경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 것처럼 보이죠. 주변 구조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넓어짐으로써 신경 압박을 풀어줬던 사례입니다. 네. 환자는 치료 이후에 이제 다리 쪽으로 느꼈던 이 방사통, 당기고 저린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더불어서 이 까치발, 이 발가락 힘 빠지셨던 증상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분이 이제 외래 내원하실 때마다 오셔가지고 까치발 재연합니다. 항상 까치발 해보고 이 정도 좋아지셨죠? 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본인도 이제 스스로 신기하시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거겠죠. 네. 다행이네요.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성조 원장과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신 분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아무래도 척추 질환에서는 이제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또 한번 손상을 입으면은 그만큼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우리가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를 하고 나서 눌렸던 신경이 좀 펴지면서 정상적인 기능까지 이제 회복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치료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치료 이후에도 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치료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만 보다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신경에 변성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이 멍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령 이제 참다 안 돼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통증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 감각 이상, 감각 마비는 어느 정도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후유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너무 늦추는 것은 별로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일 이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계속 지속된다, 저리고 당긴다, 또는 뭐 감각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별일 없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으시고요.
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우리가 작은 치료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조하셔서 기억하셨다가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까 또 충분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 끝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장소 파트너 건강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고맙습니다.